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발표되었었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해설집을 가지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시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갱신거절 임대인 정보 열람권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세대를 확대하고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 대상은 아닙니다. 단,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나 거주하던 직계존비석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밖에 둘 수 없었던 경우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법으로는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법인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상한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조정을 거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2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가 되었기 때문에 2년 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의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5% 범위 내에서만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 비율로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퇴거 이후라도 인상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니 잘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를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 다시 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고 5%를 초과하는 합의한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의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뜻이고요. 단, 개정법 시행 당시 2020년 7월 31일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 4%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법정 월차인 전환율 4%에서 2.5%로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차 상환율 5%보다 낮추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는지,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차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임대차 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 외의 목적이란 건 식당이나 여러가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이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상환율 5%가 적용되는지, 이 민특법상 임차인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와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